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한마디 상의도 없이 집을 나가겠다고 통보를 하면 아내는 어떤 마음일까요? 반대로 아내가 짐을 싸서 나가겠다면 남편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오늘은 남편으로부터 황당한 통보를 받은 한 아내분의 사연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대응하는 게 맞는지 생각하시면서 사연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아직 찬바람이 가시기도 전인 올봄, 남편이 집을 나갔습니다. 저와 둘째는 그렇게 덩그러니 남겨졌습니다. 외견상으로는 근무지역이 바뀌어 나간 것처럼 되어 있지만 새로 발령난 곳은 차로 40여 분쯤 걸리는 곳이고 그 정도야 집에서 출퇴근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질 않잖아요. 더구나 만원 지하철에 찡겨서 출퇴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차를 타고 쭉 뻗은 고속도로를 내달리면 닿는 곳이 회사였습니다. 남편이 50줄에 들어서면서부터는 때 아닌 독립을 꿈꾼다며 내게 말 걸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만의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부터 시작하더니 그 다음에는 목공 작업실을 말했고 어느덧 텃밭이 딸린 전원주택으로 원하는 것이 점점 커졌습니다. 저는 그러다 말겠거니 했죠. 그러던 어느 날 한마디 언질도 없이 덜컥 직장에서 가까운 시골집을 하나 계약하고 나서 내게 알아서 하라는 듯 통보했습니다. 집 살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래전부터 내가 모르는 딴 주머니를 차고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대출을 받은 걸까요? 남편은 떠나면서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평일에 집에 오겠다고 했습니다. 주말 동안에는 오롯이 자신의 취미인 목공과 텃밭 가꾸기를 하면서 보내고 싶다고 했습니다. 웬 짐이 그렇게 많은지 큰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 가는 날 남편은 마치 소풍 가는 아이처럼 콧노래를 부르며 신이 나 있던 모습이 아직도 잊혀지질 않습니다. 약속과는 달리 남편은 이사를 한 후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집에 왔을 때도 빨리 가고 싶어 안절부절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시골집에 새 여자라도 숨겨놓은 것처럼 말이죠. 내게는 할 말도 없는지 그냥 뭔가를 찾는 척만 하고서는 돌아가 버립니다. 3주 전 어느 날인가는 퇴근 후에 온다고 해놓고선 아예 연락도 없이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참다 밤 10시쯤 전화를 해보니 피곤해서 깜빡했다며 미안하던 말 한마디 없이 내일 갈게 합니다. 저는 화가 나서 오던지 말던지 남편이 도착할 시간쯤에 친구와 약속을 잡고 집을 비워버렸습니다. 뭐 자기만 바쁜 사람이고 저는 늘 온다고 하면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 사람인가요? 저녁 늦게 집에 온 나는 양말과 속옷만 남기고 싹 없어진 그의 자취에 황당함과 분노를 느꼈습니다. 정작 남편은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모릅니다. 남편은 자기가 하는 일에는 꼭 합리화를 잘하는 그런 묘한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독립해서 나갈 때는 마치 나에게 좀 더 자유시간을 주고 대학 4학년인 둘째에게 넓은 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해 자신이 마치 희생이라도 하는 것처럼 생색을 냈습니다. 그랬으면서도 애들 생일 때조차 전화 한 통 없었고 우리 결혼기념일에는 전화를 몇 번 해도 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때때마다 본가는 잊지 않고 찾아가서 함께 시간을 보내더라고요. 큰애는 독립했고 둘째는 졸업작품을 하느라 밤샘 작업이 잦습니다. 남편이 집에 있을 때도 함께 대화를 나누기보다는 각자 편하게 지내기는 했지만 그래도 혼자 있는 집과 인기척이 나는 집은 아주 천지 차이가 나네요. 밤이 되면 적적함과 남편으로부터 버려진 것은 아닌가 하는 아픈 마음을 달래기 위해 홀로 술을 홀짝홀짝 마십니다. 와인 한 잔으로 시작한 술이 어느덧 지금은 3잔은 마셔야 잠을 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알코올 중독자들이 모두 이렇게 시작한다죠. 함께 있을 땐 많이 귀찮았는데 혼자이고 싶지는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버리듯 떠났으니 나중에라도 늙고 병들어 보살품이 필요할 때 부부 임내하면서 은근슬쩍 돌아올 생각조차 하지 말라고 도장 찍듯 말해주고 싶습니다. 기어코 독립을 한 남편은 혼자 사는 게 마냥 자유롭고 행복한가 봅니다.
함께 살 때 제가 잔소리도 하지 않았는데도 말입니다. 저는 그 모습에 질투가 나고 화가 나고 써먹을 대로 써먹다가 폐기 처분당한 것 같은 더러운 기분에 어떤 때는 복수심마저 느낄 정도입니다. 친구들은 남편 생각은 그만하고 너도 너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누리면서 살라는데 말처럼 쉽지가 않네요. 나도 보란듯이 이 자유를 만끽하며 살고 싶기는 한데 자꾸 인생 패배자, 버려진 느낌이 들어 힘이 빠집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자,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귀찮아하던 배우자가 하루아침에 눈앞에서 사라져준다면 정말로 땡큐 할 것 같지만 그게 말이죠. 내가 지겹고 꼴조차 보기 싫어서 내쫓는 것하고 상대방이 좋아라 하면서 나가 사는 것하고는 천지 차이가 나는 모양입니다. 혼자 산다는 결과는 같은데 말이죠. 그게 사람 심리인 거죠. 여러분이 사연자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예 지금 살던 집을 새를 놓든 팔아치우던 처분을 하고 남편 사는 시골집으로 휙 하고 짐을 싸서 가버릴까요, 아예? 아니면 이대로 혼자 살아갈까요? 남편 하는 짓으로 봐서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혼자 살게 될 것 같죠? 사연자는 여러분의 조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고대하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원더풀 인생 후반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랑질, 지적질, 아는 채, 있는 채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 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